우리 엔터계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앨범 판매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들을 보면요, 주가 상승 이어질까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앨범 판매가 무려 10년 내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가 토픽이 어디냐, 바로 빅히트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오버행 물량이 있는 거 아시죠? 130만 주 정도 물량이 있는데 뭐 그 부분 이제 논외라고 한다면 지금 이 엔터 업계 자체의 가장 그 기업의 질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앨범 판매가 10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지금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 거기다 온라인 콘서트와 브이라이브, 영상통화 팬사인회 등을 통해 글로벌 팬들에게 접근하면서 앨범 판매량은 최근 10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요, 오프라인 콘서트 시장은 위축됐지만 이와 역으로 얘네들이 이것을 많이 하기 위해 비대면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서 그와 이제 효과로 앨범 판매가 최대치로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엔터 빅 4개 중에 가장 점유율이 높은 건 다들 아시겠지만 빅히트고요. 여기서 지금 업계에서 가장 눈여겨보는 종목은 역시나 빅히트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빅히트 같은 경우는 평균 목표 주가가 25만원, 아마 여러분들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하면 20만원 정도가 됐던데요, 지금보다도 한 20% 정도가 더 오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20%도 낮다라고 봅니다. 더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10년 내 최대치 앨범 판매 기록을 쓴 엔터 섹터, 오늘 우리가 그래서 제가 가져온 빅히트, JYP, YG까지 이 3개 종목을 낱낱이 살펴보면서 어떤 종목이 가장 유망한지, 그리고 과연 세 종목이 다 유망한지 아니 세 종목 다 나중에 지켜봐야 될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할 수 있는 분석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아까 10년 내 국내에서는 앨범 판매가 최다치를 찍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요, 글로벌 앨범 판매량은 20%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의 직격탄을 이 앨범 엔터 섹터도 맞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음반 판매량이 4천만 장을 돌파하면서요, 10년 내 최대치를 썼는데 그 퍼센트만 따져도 무려 64%나 성장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지금 보시면요, 글로벌 이 소니, 유니버설, 위너, 피지컬 음악 매출추이 보시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이 피지컬이 뭐냐면요, 우리 음반, 그러니까 CD나 이런 실물 음반을 말하는 거고요, 디지털이나 우리 스트리밍이나 이런 것들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지컬, 실질적인 실제 음반을 말하는 건데 지금 글로벌 선수 이렇게 떨어졌죠. 그리고 일본 음반도 역시나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내는 전년도보다 64%나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여기 보시면 관세청 자료를 비교해보면요, 원래는 아시아 앨범 수출 비중이 92.6%였습니다. 이 부분이 75.8%로 많이 줄어들고, 이 줄어든 부분이 바로 북미와 유럽 시장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 음반 시장이 가장 큰 국가가 어딘지 아시나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음반 시장이 큰 나라가 미국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입니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게 세계 5대 음반 시장이고요, 우리나라가 바로 6등입니다. 우리나라도 엄청 커요. 근데 우리나라가 6등인데 일본과 음반 시장 규모가 얼마나 차이 나냐? 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일본이 2등이잖아요. 일본 지금 시장 규모가 2018년 기준 7조 정도인데요, 1등인 미국이 거의 2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등과 2등의 차이가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원래 기존에는 많이 진출했던 국가가 일본이죠. 근데 지금은 달라진 게 뭐다? 바로 지금 뉴스 보시면 뭐 4세대 아이돌 막 이런 게 나오는 게 뭐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아시아 쪽으로만 진출했는데 지금은 아시아가 아니라 음반의 본고장 미국으로 진출하고 있다. 이거를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랑 질적 성장하는 부분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어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된다는 거죠. 당연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 동남아에서 앨범 파는 게 좋을까요? 미국에서 파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미국이 좋아요. 왜? 잘 살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구매력이 더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엔터섹터에 다 미국과 일본으로 진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미국과 일본의 판매량이 줄었지만 우리나라는 전년보다 64%가 성장하면서요, 굉장히 확실하게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엔터섹터가 왜 이렇게 앨범이 잘 됐는지 우리는 그 부분을 알아야 되고요, 투자자라면 당연히 여기서 우리는 투자할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부분을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코로나에도 K-팝 인기의 음반류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음반만 보면 지금 2019년 대비 2020년 벌어 78.2%까지 성장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원래 우리나라가 진출했던 가장 큰 국가는 일본입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 일본에 진출했죠? 가장 옆나라이기도 하지만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음반 시장이 거의 5배 정도 큽니다. 2018년 기준 7조 정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엔터가 붐이 일었던 때가 언제냐면 바로 2017년과 2018년입니다. 그때 우리나라 엔터가 붐이 일었고요, 일본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서 엔터 관련 종목들이 다 이렇게 머리를 든 시대가 2017년에서 2018년입니다. 보시면 2017년도 일본이 1등, 2018년도 일본이 1등, 중국이 2등이죠. 다 보시면 알겠지만 1, 2, 3등이 아시아입니다. 근데 미국이 조금 나왔고, 2019년도 일본, 중국, 미국이 좀 나왔죠. 근데 지금 보시면 놀랍게도요, 2020년도에는 미국이 2등으로 올라섰습니다.
중국이 3등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일본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 엔터주에서 가장 돈이 되는 시장은 맞다. 근데 이 음반 전체 시장에서 글로벌 1등은 미국인데 과거에는 우리에 있는 아이돌이나 이런 엔터에 있는 가수들이 미국에서는 다 죽을 썼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월드스타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 있나요? 바로 비잖아요. 비도 미국에서는 실패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빅히트나 뭐 트와이스나 막 이런 것들이 지금 빌보드 가서 차트를 막 찍고 있잖아요. 블랙핑크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실적에 찍히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아시아 쪽에서만 거기서 성공을 거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음반의 본고장 미국에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이 실적으로 비교한다면 훨씬 더 실적이 성장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이베스트가요, 빅히트 목표 주가를 무려 35만원으로 제시했습니다. 가장 목표가가 높은 증권사가 이베스트예요. 제가 좋아하는 이베스트가 목표 주가를 무려 35만원을 제시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번 분석해봤죠. 이게 맞을까? 지금 20만원인데 와 15만원이나 오른다고? 이게 가능할까? 제가 한번 검토해봤어요. 여기 보시면요, BTS, 세븐틴, TXT, 뉴스트 여자친구 이렇게 씁니다. 결국 중요한 건 뭐냐, BTS, 세븐틴, TXT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면 우리가 빅히트의 주가가 갈지를 조금은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 가능성을 한번 보면서 빅히트의 적정 가치, 시가총액이 얼마나 적당한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세븐틴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선주문량의 단위가 달라집니다. 선주문량이 얼마인가요? 110만 장을 돌파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밀리언셀러라고 하는 것은 100만 장이고요. 50만 장을 하프 밀리언셀러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더블 밀리언셀러라고 하죠. 더블 밀리언셀러는 뭡니까? 앨범을 낸 게 100만 장, 그리고 또 다른 앨범 낸 게 100만 장. 그러니까 앨범을 두 개 냈는데 그 두 개가 다 밀리언셀러가 되면 이걸 더블 밀리언셀러라고 합니다. 근데 바로 세븐틴이 더블 밀리언셀러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새 앨범이 스페셜 앨범에도 불구하고 단일 앨범으로는 선주문량이 110만 장을 돌파한 것은 이례적인 수치이며 전작인 미니 7집 행갈의 선주문량은 106만 장을 단숨에 돌파, 또 하나의 기록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뭐 100만 장 팔렸으니까 당연히 인기는 알겠죠? 그럼 어디로 가야 되죠? 당연히 일본으로 가야 됩니다. 일본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냐? 주간 앨범 냈기 4연속 1등입니다. 이미 일본에서도 자리 잡았어요. 해외 남성 아티스트 최초인데요. 세븐틴 일본 앨범의 선주문량이 무려 45만 장입니다. 선주문만요. 앨범이 나오기 전에 이미 주문을 받는 건데요. 그 선주문만 45만 장이 나왔어요. 국내에서도 100만 장, 일본에서도 선주문이 45만 장. 세븐틴의 두 번째 싱글도 나왔는데요. 이게 보시면 연간 K-POP 랭킹 1등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미니 7집 행가리로 2등, 일본 미니지 24시간으로 3등, 스페셜 앨범으로 4등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 9월 발매된 정규 3집 언오드까지 하며 톱10에 올리는 쾌거까지 이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세븐틴은요, 한국에서는 당연하고 일본에서도 엄청나게 인기를 지금 쌓고 있는 엄청난 아이돌 그룹이라는 걸 보셔야 돼요. 그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은 어디죠? 일본에서 우리는 성공을 봤습니다. 그 다음 어디입니까? 당연히 미국이죠. 자, 미국을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면요, 미국 저명 매체 빌보드 차트 진입에 이어서 포브스가 이 세븐틴을 집중 조명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지난달 30일 빌보드에 따르면 세븐틴은 핫100, 빌보드 200, 소셜 50 등 여러 빌보드 차트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한 주에 가장 인기 있는 아티스트 순위를 매기는 이머징 아티스트 차트에서 6등으로 첫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니 7집 행갈에는 월드 앨범 14위를 기록하며 확실한 존재감을 나타냈다고 해요. 오케이? 이어서 볼까요? 타이틀곡 레프트 앤 라이트는 월드 디지털송 세일즈 차트 8등으로 진입했고요. 이로써 18번째 톱10에 이름을 올렸으며 소셜 50 차트에서도 방탄소년단에 이어 2등을 차지하며 세븐틴에 대한 전세계의 폭발적인 관심을 입증했다. 느낌 오시죠? 이 세븐틴이 국내용이 아니라요, 일본에서도 당연히 성공을 이미 했고 미국에서 성공한 건 아니죠. 미국에서는 인기를 쌓는 단계인데 BTS 다음으로 2등을 차지할 정도로 소셜 50 차트에서 지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빅히트 그룹이 내놓는 그룹들은요, 국내용과 아시아용이 아닙니다. 미국 본토 시장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븐틴이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근데요, 얘네가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세븐틴 미국에서 상승세가 무섭다, TV쇼 찍고 그래미 뮤지엄까지. 여기 보시면 뭐냐면요, 여러분 켈리 클락슨 아시죠? 저 켈리 클락슨 알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옛날에 치면 윤도현의 러브레터, 지금은 이제 유일의 스케치북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음악 토크쇼인데 지금 보시면 미국 최고의 TV 시상식으로 꼽히는 에미상을 3번이나 받은 인기 토크쇼입니다. 근데 바로 여기에 세븐틴이 처음에 출연을 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지도를 넓혀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요, 세븐틴이 어떻게 인지도를 쌓고 있냐면요, 퍼포먼스의 강자라는 수식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얘네 멤버가 총 13명인데요 13명의 멤버가 보여주는 짜릿한 군무를 내서 입소문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세븐틴도 미국에서 지금 확실하게 인지도를 쌓고 있는 단계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자, 뭐라고 했습니까? 앨범을 지금 내긴 내는데 여기서 이제 콘서트가 막혔죠.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을 지금 이제 온라인 콘서트를 메꾸잖아요. 근데 온라인 콘서트도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왜? 이것도 BEP 손익분기점을 넘겨야 되는데요. 대부분 가수들이요, 이 손익분기점을 못 넘겨요. 이것도 탑 수준에 있는 가수들만 할 수 있는 건데, 세븐틴이 바로 1년 5개월 만에 올해 1월 23일에 이미 공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공연을 한 번도 안 한 거죠. 2020년도에 세븐틴이 공연한 실적을 찍힌 게 없다라는 거죠. 근데 2021년도 1월 23일에 얘네가 콘서트를 열었죠. 그럼 뭡니까? 빅히트의 실적이 2020년도보다 좋을 만한 모멘텀이 세븐틴이 기여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네가 1년 5개월 만에 콘서트를 한 게 이걸로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올해 아마도 추가적으로 콘서트 할 가능성이 높다. 자, 넘겨봅시다. 여러분, 이 TXT라는 그룹을 아십니까? 얘네가요, 앨범 판매량이 벌써 100만 장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장을 돌파했다는 건 뭐냐면, 이때부터 내가 앨범을 많이 내고 공연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 실적이 찍힌다는 게 바로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앨범을 판매하는 인기량이 심상치가 않다는 겁니다. 역시나 일본 오리콘에서 6일 연속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일본 정규일지 스틸 드리밍 같은 경우는요, 데일리 앨범 차트 1등을 기록했는데, 그리고 미국도 보면요, 빌보드 200, 그러니까 200은 뭐냐면 빌보드 100은 싱글, 그러니까 노래만이고 빌보드 200은 앨범 차트예요. 근데 앨범 차트에서도 26등을 기록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지난해 3월 데뷔 앨범이요, 이 빌보드 200에서 140위를 기록했는데요, 무려 얘네가 지금 1년 만에 이 그룹을 26등까지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톱 앨범 세일즈 차트에서도 1등으로 올라 남다른 글로벌 인기를 증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TXT도요, 정말 심상치가 않아요. 다음으로 BTS 봅시다. BTS는 제가 긴 말 안 하겠습니다. 말하면 입이 아픈 그룹입니다. 뭐냐면요, 전 세계에서 음반 시장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국가가 미국입니다. 두 번째 일본이고요, 세 번째 영국이고요, 네 번째가 독일이고요, 다섯 번째가 프랑스고요, 여섯 번째가 한국입니다. 근데 이 글로벌 빅5까지 음악 시장을 정상을 다 석권한 그룹이 BTS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팔린 실물 앨범 1등이 바로 BTS가 찍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 피지컬 앨범이라고 있어요. 피지컬 앨범이 뭐냐면 한마디로 음반, CD나 이런 것을 이제 피지컬 앨범이라고 말하고, 스트리밍 이런 것들은 피지컬에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실물 앨범이 가장 많이 팔렸다는 건 뭡니까? 팬심이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BTS 미만으로 줄 서는 게 어떤 그룹인지 봅시다. 테일러 스위프트 다들 아시죠? 케니스, 뭐 퀸, 비틀즈. 그러면 이 지금 실물에서는 1등을 했잖아요. 근데 실물 말고 전체 지금 보시면요, 미국 빌보드는 음악 판매 데이터 제공업체 MRC 데이터가 공동으로 조사한 2020년 미국 연말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피지컬 앨범에서는 BTS가 1등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전체 판매량 디지털까지 다 합치면요, 여기 보시면 테일러 스위프트가 1등입니다. 그래도 방탄소년단이 2등이죠. 자, 그러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바로 올해 2월에 컴백을 합니다. 방탄소년단은 2월 19일 B 앨범을 발매, 지난해 11월 발매한 새 앨범 B 이후 3개월 만에 새 앨범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총 8개가 담긴다고 하는데요, 앨범 발매에 앞서 팬들을 위해 준비한 방탄소년단의 특별한 선물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앨범을 내면 그 앨범을 바탕으로 콘서트를 열고, 콘서트를 온 사람들은 콘서트만 보는 게 아니라 관련된 BTS 관련 상품을 막 삽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거에 중요한 건 앨범이죠.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공연은 못하지만 얘네는 위버스라는 플랫폼 바탕 온라인 콘서트를 열죠. 근데 바로 그게 2021년도 2월달에 앨범을 냅니다. 당연히 공연하겠죠. 그럼 BTS 실적은 올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2020년도보다 엄청나게 좋아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럼 우리 지금까지 뭘 봤죠? 세븐틴과 BTS가 확실히 올해 굉장히 2020년도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준비가 돼 있다는 거 우리 봤죠. 그럼 그 다음 바로 엔하이픈입니다. 아마 엔하이픈은 처음 듣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 그룹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엔하이픈은 역대급 프로젝트로 탄생한 팀입니다. 이게 뭐냐면 CJENM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합작 법인인 빌리프랩이라는 회사를 차립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 빌리프랩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엔하이픈이라는 그룹을 데뷔시켰습니다. 이 멤버들은 엠넷 서바이벌 오디션 아일랜드에서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며 당금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미 수많은 팬을 확보한 글로벌 팬 메이드 그룹이다. 여러분, 뭐랑 비슷하죠? 아까 JYP의 어떤 그룹과 비슷하죠? 니즈입니다. 똑같죠? 스토리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디션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면 뭐가 좋죠? 데뷔하기도 전에 이미요 스타트를 끊는데, 얘네는 데뷔하는 프로그램 때문에 이미 스타트를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뷔했을 때는요 이미 떡잎이 다릅니다. 지금 보시면요, 엔하이픈이요 오늘 30일날 데뷔하는데 BTS와 TXT 명성을 초대형 신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지난달 10일 발표된 가은 차트에 따르면 이 보더 데이어는 발매일 단 하루에 총 31만 장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나요? 발매 첫날에 31만 장을 팔았어요. 아까 니즈랑 똑같죠. 니즈도 나왔을 때 그 첫날에 39만 장을 팔았잖아요. 떡님이 남다릅니다. 뭐 아까 이치는 14만 장, 뭐 이런 것들, 뭐 스트레이키즈도 뭐 30만 장 이랬는데요, 얘네 데뷔하자마자 30만 장 팔아버렸습니다. 그 보시면요, 국내만 이런 게 아니라 일본 등 2개 국가에서 정상을 이미 차지했고 총 33개 국가 지역에서 톱5 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타이틀곡 기브앤테이크는 17개 국가 및 지역의 아이튠즈 톱송 차트에서 5위권에 이미 안착을 했다라고 합니다. 왜 이걸 주목해야 되죠? 빅히트를 깔 때 가장 큰 논점이 뭐였나요? 너네 좋은 거 알겠는데 너무 방탄소년단의 매출 구조가 집중돼 있어. 만약에 빅히트가 군대 가거나 얘네가 만약에 사고 치면 너네 어떡할 거야? 이게 가장 큰 논점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엔하이픈, 세븐틴, TXT 이런 그룹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18년도와 지금이랑 달라진 게 뭐냐면 이 작디작은 한국에서 아이돌이 나왔다고 해서 관심도 1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미국 본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 시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요, 한국에서 어떤 아이돌 그룹이 나오면 벌써 관심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그래미닷컴은 엔하이픈은 이미 2020년도 11월 달에 데뷔했는데요, 이후 글로벌 차원의 K-팝 세계를 열광시켰다라고 평가하고 2020년도 데뷔한 그룹 중 단일 앨범 기준 최다 앨범 판매량을 기록, 데뷔 약 2주 만에 신인상 수상 등 엔하이픈이 단기간에 이룬 성과들을 소개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 빅히트를 여러분들이 당장 사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빅히트 레이블즈 아티스트들이 지난 8일 공개된 공인 음악 차트 가온 차트 2020 연간 앨범 차트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톱 앨범의 전체 판매량에서 빅히트 아티스트가 앨범 판매량이 37%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앨범 판매량의 37%를 빅히트가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율로 치면 37%예요. 여러분, 삼성전자가 디램이나 이런 데 반도체 점유율이 아마 이 정도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음반 업계에서 빅히트가 그 정도 수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 네이버의 V라이브와요, 빅히트의 이버스를 합칩니다. 세계 최고 팬 플랫폼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이버의 V라이브를 가져오는데요, YG 700억까지 투자합니다. 여러분, V라이브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온라인 콘서트 플랫폼 중에 가장 큰 게 네이버의 V라이브입니다. 거긴 콘서트만 하는 것도 아니고 각종 방송도 하고 이런 건데요, 이 V라이브가 이 온라인 플랫폼을 네이버가 몇 천억을 들여서 구성한 겁니다. 사실 기존까지 위버스가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뭐 SM이든 JYP든 모든 엔터들이요 다 이 V라이브를 통해서 콘서트를 하고 뭐 팬미팅을 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네이버가 이 V라이브를 굉장히 크게 키우는 업종 중 하나였어요. 근데 바로 이거를 빅히트가 먹었습니다. 빅히트도 원래 V라이브를 통했는데 얘네 BTS를 있다 보니까 바로 이버스라는 플랫폼을 만들면서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V라이브에서 하는 것들을 다 점점 빼면서 이것을 위버스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럼 BTS가 지금 글로벌 팬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위버스는 이 빅히트에 있는 아티스트들이 다 당연히 위버스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얘네가 이 플랫폼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V라이브에 있는 것들을 얘네가 먹었다는 건 뭐냐면 V라이브를 하는 것들을 다 먹은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네이버는 BNX에 총 4,118억 원을 투자해 지분 49% 인수하고 2대 주주가 됩니다. 이를 통해 BNX가 운영하는 팬 플랫폼인 위버스와 V라이브의 사용자 콘텐츠 서비스를 통합한 새로운 글로벌 팬 커뮤니티 플랫폼을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빅히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내용만 되는 게 아니라 기사를 검색해보면 영국에 있던 어떤 유명한 밴드도 지금 위버스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게 국내에 있는 아티스트들만 위버스를 통해서 온라인 팬미팅이나 공연을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로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도 위버스로 넘어올 여지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YG 700억 투자했는데요, YG 플러스 공시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그 계열사 음반 은원을 YG 플러스가 유통한다. 종전 BTS 등 빅히트 소속 가수의 음반은 드리머스 컴퍼니가 유통했는데 이것을 이제 YG 플러스가 유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빅히트는 뭘 받냐? YG 소속의 아티스트의 MV를 위버스 플랫폼에 공급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위버스에서 YG에서 파는 것들을 다 팝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YG 플러스에서 MD 상품을 팔았잖아요. 그걸 이제 위버스에 다 입점합니다. 그럼 위버스는 당연히 좋겠죠. 수익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YG도 꽤나 팬심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 있습니까? 블랙핑크 있잖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위버스를 통해서 온라인 공연을 하겠죠. 누구 있습니까? 블랙핑크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 빅히트가 YG에 700억 투자한 부분과 지금 네이버의 V라이브를 가져온 부분이요, 정말 초대박인 거예요. 한마디로요, 이 플랫폼을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카카오톡이 먹은 것처럼은요, 온라인 콘서트 플랫폼 자체가 이제 빅히트가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은 거죠. 네이버도 좋고 빅히트도 좋은 거예요. 자, 넘어가 보면요, 올해 기업 가치가 10조 이상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봅시다. 제가 레포트에서 가져온 건데 제가 공감되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요, 호황기가 언제냐? 2018년입니다. 그때 JYP, YG, SM들이 다 40배에서 50배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포 바닥배가 몇 배였냐면 바로 30배입니다. 그거를 지금 순이익 1857억 기준으로 하면요, 하단이 5.6조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요, 메가 IP를 반영한 엔터 상단 퍼 40배를 적용하면 7.5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이 정도예요. 근데 보시면 JYP나 YG도 그렇고요, 모두 40배에서 50배까지도 프리미엄을 받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자고요. 지금 빅히트가요, 엔터 상단에 40배 정도를 받는 게 적당한가요? 아니요. 저는 얘네 기업은 당연히 그 이상의 프리미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50배 이상은 받아야 돼요. 왜?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JYP나 SM이나 이런 그룹들이 40배에서 거의 50배를 받았습니다. 49배. YG도 49배까지 받았어요. 근데 그때 왜 받았냐? YG는 빅뱅, JYP는 트와이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프리미엄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냉정하게 빅히트를 보자고요. BTS는 그런 급이 아니에요. 트와이스 빅뱅급이 아닙니다. 걔네 둘이 합쳐도 BTS한테 아예 안 돼요. 트와이스가 정말 잘 나갔지만 그건 일본이고 미국에서는 빌보드 순위가 73등밖에 되지 않습니다. 빅뱅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에서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거든요. 근데 BTS는 지금 미국 시장 본토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엔터 평균에 40배를 주는 게 적당합니까? 네, 저는 적당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BTS 프리미엄, 그리고 TXT, 세븐틴까지 지금 제2의 아이돌 그룹도 성장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 위버스라는 플랫폼, 그러니까 온라인 콘서트를 할 수 있는 브이라이브도 같이 먹었기 때문에요. 저는 이 50배를 주는 게 정말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7조 2천억이 전혀 부담되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9조 이상은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미국에서는 집단 면역을 해서 바이든이 엄청나게 백신 투여를 강조하고 있죠. 지금 미국에서 집단 면역이 도달할 시점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냐? 바로 6월달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6월달이라고 본다면 늦어도 한 9월달은 되겠네? 그러면 9월달부터 12월달은 미국에서 월드 투어가 가능할 수도 있겠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가가 조정이 나올 때요, 빅히트를 굉장히 우리가 주어 담을 만한 분석을 지금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시간은 엔터주의 편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국 치료제와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요, 지금 엔터주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왜? 오프라인 콘서트가 되니까. 지금 이 기업들은 어떻게 코로나를 타개하고 있냐면요, 앨범을 계속 잘 내고 있어요. 앨범마저도 안 내면요, 얘네 기업들의 실적이 역성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와 상관없이 얘네는 자기가 원래 하던 대로 앨범을 계속 내고 있어요. 다만 오프라인 콘서트를 못하지만 그 부분을 온라인 콘서트로 하고 있고, 거기서 온라인 콘서트 똑같이 수익성을 남기고 있고 MD 상품을 판매하면서 실적 성장을 이끌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플러스 시장에서 기대를 전혀 하고 있지 않는 오프라인 콘서트까지 나온다라고 한다면 빅히트는 정말 날아갈 겁니다. 35만원 정말 찍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날아갔을 때고, 지금 이 시점 정말 불확실할 때, 이때 여러분들이 지금 빅히트를 당장 검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빅히트를 매수를 검토하셔라.